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2025년 12월 13일 시장이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 기술주가 휘청이면서 월가 곳곳에서 AI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비명이 다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니까 불안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건 주가가 빠졌으니 버블이다라는 감정적인 공포가 아닙니다. 진짜 버블이 붕괴하는 것이라면 주가보다 먼저 무너져야 할 실물 경제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이 진짜로 돈을 빼고 있는가, 성과가 나오고 있는가, 사람을 자르고 있는가, 돈줄이 막히고 있는가, 이 네 가지입니다. 오늘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12월 11일 파월 의장의 FOMC 발언과 실제 거시 데이터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낭떠러지 끝인지 아니면 조정의 바닥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먼저 도대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난리가 난 건지 사건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2025년 12월 10일 오라클의 실적 발표 직후에 터졌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13% 가까이 폭락했죠. 이 폭락이 기술주 전반으로 번지면서 시장에는 AI 투자의 타이밍이 안 맞는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의 의심이 퍼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숫자 그 자체입니다. 오라클의 성적표가 정말로 그렇게 엉망이었을까요? 사실 뜯어보면 숫자는 꽤 강력했습니다. 총 매출 161억 달러에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68%나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RPO, 즉 앞으로 돈이 들어올 수주 잔고도 5,23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죠. 이 정도면 AI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증거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곤두박질 쳤을까요? 시장이 주목한 건 지금 번 돈이 아니라 앞으로 써야 할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라클은 이번 발표에서 자본 지출 전망치를 지난 9월 추정치보다 무려 150억 달러나 높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만 AI 투자 때문에 약 100억 달러의 현금을 소진했다고 밝혔죠. 이게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냐면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생각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빨려 들어간다는 공포를 자극한 겁니다. 여기에 향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가 월가 기대치에 살짝 못 미치자 투자자들은 돈은 물 쓰듯 쓰는데 회수하는 속도가 기대보다 느리다라고 해석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틀 뒤인 12월 12일 브로드컴마저 AI 칩 수요는 좋은데 마진이 낮은 커스텀 프로세서 비중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눌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불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장의 질문이 AI가 진짜냐 가짜냐에서 AI가 돈이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되느냐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의 이 현상을 버블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경제학에서 그리고 연준이 바라보는 버블은 단순히 주가가 비싸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버블은 기대감만 있고 실물 근거가 붕괴하는 현상입니다. 오라클이 폭락한 이유는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였습니다. 시장은 돈을 너무 빨리 쓴다고 겁을 먹었지만 뒤집어 보면 기업은 그만큼 AI 인프라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실물 자산에 막대한 돈을 붓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의 하락은 실체가 없어서 무너지는 버블 붕괴라기보다 투자는 확실한데 회수 시점이 언제냐를 놓고 벌어지는 가격 재산정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향합니다. 가격 재산정의 원인이 된 그 막대한 돈, 도대체 그 수백조 원의 자금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짓고 있는가? 우선 버블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스토리는 화려한데 실물이 없다는 점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는 사무실 하나 없이 웹사이트 주소만 가지고 주가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버블이다라고 외치는데 정작 빅테크 기업들의 통장에서는 조 단위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 곳이 1년 동안 쏟아붓겠다고 공언한 돈만 약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습니다. 도대체 이 천문학적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보통 AI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나 주가 차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경제를 움직이는 연준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2025년 12월 10일 FOMC를 보시죠. 한 기자가 파월 의장에게 묻습니다.
미국의 성장 전망이 좋아졌는데 이게 AI 때문입니까? 파월의 답변은 의외로 데이터 센터라는 아주 구체적인 단어로 시작됐습니다. 파월은 AI 관련 데이터 센터 지출이 기업 투자를 버티게 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단순히 미래가 밝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미국 GDP 항목 중 하나인 기업 고정 투자 수치를 AI 인프라 건설이 떠받치고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투자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파월은 이 지출에 대해 계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보기에 AI 투자는 한두 분기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할 구조적인 실물 캐펙스 사이클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장부를 열어보면 이 흐름은 더욱 명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만 약 8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메타 역시 2025년 연간 캐펙스 가이던스를 최대 7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그 이유를 AI를 위한 추가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비용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구글도 서버 투자와 데이터 센터 건설 가속을 이유로 캐펙스 전망치를 올렸죠.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미국 경제분석국은 2025년 연례 개편에서 오피스 구조물 투자 항목에서 데이터 센터를 별도로 분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급격히 증가해서 더 이상 일반 건물과 섞어서 통계를 낼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투자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자재가 투입된 금액만을 집계했는데도 말이죠. 자, 여기까지 확인했다면 AI는 실체 없는 거품이라는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800억 달러, 메타의 700억 달러는 지금 이 순간 미국 전역의 건설 현장에서 자산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좋다. 건물도 짓고 장비도 샀다. 투자는 진짜다. 그런데 그 투자가 진짜 성과를 내고 있는가? 건물을 짓는 것과 돈을 버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투자가 과잉 중복 투자가 되어 수익을 못 낸다면 그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거대한 투자가 과연 생산성이라는 성적표로 돌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고용 붕괴라는 재앙을 부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기업들이 돈만 쓰고 성과를 못 낸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결국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죠. 지금 시장에는 극단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가 떠돌고 있습니다. AI가 생산성을 폭발시켜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낙관론,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서 대공황을 부를 것이라는 비관론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이 논쟁을 끝내기 위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과 미국 노동부의 팩트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지난 12월 10일 FOMC 기자회견에서 기자는 파월 의장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더 좋아졌는데 혹시 이게 AI 때문입니까? 여기서 파월의 답변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파월은 단순히 데이터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개인적인 경험과 직관을 섞어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파월은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또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 직접 써보면 생산성에 대한 전망이 보일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항상 데이터만 보고 말하는 건조한 중앙은행 총재가 이례적으로 기술을 직접 경험해보니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입니다. 그리고 파월은 최근 5, 6년 동안 이어진 2%대의 생산성 흐름이 내 예상보다 더 높아졌다며 생산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뜯어봐도 파월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성을 보면 전분기 대비 연율로 무려 3.3%나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사이클의 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1.5%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1.8% 이상으로 레벨이 올라갔고 최근에는 3%를 찍으며 명확한 효율 혁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은 어떨까요? 생산성이 오른다는 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해서 다 해고한다는 뜻 아닌가? 와 같은 공포가 생기는 건 당연하죠. 실제로 아마존 같은 빅테크가 감원을 발표할 때마다
언론은 AI발 해고 칼바람이라고 대서특필합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기자가 아마존이 AI 때문에 감원한다는데 어떻게 보냐고 묻자 파월은 그게 일부 원인일 수 있지만 아직 거시경제에서 큰 부분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근거는 실업보험 청구 데이터인데요. 파월은 정말로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면 실업수당 청구가 급증해야 하는데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12월 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6천 건 수준으로 4주 이동 평균으로 봐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심지어 실업 상태가 지속되는 계속 청구 건수는 오히려 9만 4천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즉 현재까지의 성적표로만 본다면 AI는 경제를 망가뜨리는 버블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 성장을 돕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인 거죠. 물론 실물 경제 데이터가 좋다고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실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돈맥경화가 올 때 찾아왔습니다. 기업이 흑자여도 당장 결제할 현금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것처럼 금융시장도 유동성이라는 혈액이 돌지 않으면 멀쩡한 자산들이 투매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FOMC에서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중은 금리를 동결했다는 사실에만 주목했지만 파월은 조용히 금융시장의 수도꼭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준비금 시장 지표들을 봤을 때 준비금 규모가 이제 충분한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표현하자면 은행들이 비상금으로 쟁여두는 현금 물탱크 수위가 경고 수준에 근접했다는 걸 공식 인정한 겁니다. 여기서 더 방치하면 2019년처럼 단기 금리가 발작하는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두 가지 조치를 단행합니다. 첫째, 단기 국채를 다시 사들인다입니다. FOMC 성명서에는 시간이 지나도 준비금이 충분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한다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뉴욕 연은은 당장 12월 12일부터 약 400억 달러 규모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공지했죠. 이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 완화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연준이 국채를 사주면 그 대금은 은행으로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은행 시스템에 현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 결정적인 조치로 레포 시장의 빗장을 풀다입니다. 레포 시장은 금융기관끼리 국채를 담보로 하루짜리 급전을 빌리는 곳입니다. 연준은 그동안 여기에 한도를 뒀었는데 이번에 총 한도를 제거한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 돈이 부족해서 금리가 틀 것 같으면 연준이 한도 끝도 없이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무제한 안전판을 깔아버린 셈이죠. 이 복잡한 시스템이 주식 투자자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돈이 말라서 투매가 나오는 상황을 연준이 사전에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은행들 입장에선 현금 물탱크가 넉넉해지고 급전 창구가 열렸으니 굳이 돈을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여유 자금은 결국 위험 자산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쏘아올린 공포가 실체의 부재가 아니라 투자의 과속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속 뒤에는 800억 달러를 쏟아붓는 빅테크의 실물 투자, 3%대 치솟는 생산성 지표, 연준의 든든한 유동성 지원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투자가 소수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수익화 속도가 투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차가 존재하고 전력망 같은 물리적 병목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스템이 붕괴하는 AI 버블의 징후라기보다 꿈의 영역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성장통에 가깝습니다. 시장의 질문이 AI가 세상을 바꾸나요에서 그래서 마진율이 몇 %인가요? 로 바뀐 것은 AI 산업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투자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확인의 영역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